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 이런 걸 보면 지금 막 뭐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국민의힘은 조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무슨 표현 나오냐면 무음공천. 소리 없이 그냥 잘 진행되는 것 같다 하는데 이게 한꺼풀 걷고 들여다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바로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네. 박성민 울산 중구입니다. 김현아 경기 고양정 공천 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친윤계 이상 기류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이 사진은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원희룡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죠. 이 원희룡 후보를 지금 응원 나왔는데 여기는 뭐 최근에 이천수 전 축구 선수 네, 이렇게 또 같이 나와 있는 모습 또 사진 한 장이 눈길 끌었어요. 친윤 공천 발표가 줄줄이 미뤄지면서 뭔가 지금 이 내부 알력 지금 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무음공천이라서 겉으로 볼 때 잘 진행되는가 보다 하겠지만 지금 보면 주도권 경쟁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천 잡음 내지는 공천 혁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다 이거거든요. 즉 절대적으로 얼만큼 공천할래라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상대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커요. 즉 민주당이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클수록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잡음이 안 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점수를 더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어느 만큼 지금 국민의힘만 들여다봤을 때 얼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4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21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아니라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뭐 단수공천과 관련된 발표만 하면 예를 들어서 20명 발표를 한다고 쳤을 때 그때가 제 기억에 3월 6일인가 그러는데 좀 늦게 했어요. 완전히 20명이 모두 다 불복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다 머리띠 상경 시위를 하고 정말 당사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당시에 공천 잡음이 크게 없었어요. 그 무음 공천이었어요. 그때 거의 이해찬 대표가. 상황이 반대였네요.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카리스마 있게 그 속도감을 냈거든요. 그때 민주당은 무음 공천인데 그래서 뭐 무음 공천이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 무음 공천이냐? 한쪽이 너무나 정말 최악의 어떤 잡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도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그 잡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혀 무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이 이제 아직 거의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몇 명은 전략 공천 됐습니다만 장현주 부위원장님 지금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뇌관이 될 만한 건 여기 제목도 나왔습니다만 친윤계 인사들의 공천 여부 요걸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친윤계 의원들이나 또는 친윤계 인사들이 과연 어느 곳에 공천을 받게 되는지 또는 그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잡음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과정이 물론 뭐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물론일 텐데요.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이종구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굉장히 좀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조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용한 공천의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알력 다툼들도 그 내부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현역들에 대한 물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역 물갈이가 언제나 시대 정신이고 언제나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현역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은 또 다시 지역구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 또는 국민들께서 보셨던 시각은 세대 교체라든지 또는 인물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이런 혁신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부응하지
부응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하. 지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 관련해서 뭔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동아일보 사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입니다. 사무처 당직자가 대표를 맡는 여당의 위성정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부화정당 아니냐? 이런 지금 벌써부터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잠깐 볼게요. 관련 사진이니까요.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입니다. 비례위성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는데 선출된 조혜정 당대표입니다. 여기 당직자 출신이에요. 당직자입니다. 당대표가 정우창 사무총장에게 축하 박수를 보냅니다. 사무총장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위성정당이 출범했는데 앞서 제목도 봤지만 뭔가 곱지 않은 시선, 삐걱거림이 나오고 있어요. 신문 하나 더 볼게요. 한국일보 사면도 관련 기사입니다. 공천 반란 막아라. 닷 올린 여당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입니다. 실무자를 전진 배치했다. 이거 짚어볼게요. 성재준 위원님 사실 조금 이례적이고 뭐 파격이란 말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년 전 이른바 한선교 사태를 언급하는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이 지금 현역 의원들 또는 후보들한 지역구 공천이 끝나면 닥칠 비례대표 공천 문제 혹시 이것도 뇌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한성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공천을 맡아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그냥 뭐 관련돼 있는 사람을 그냥 뽑았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지적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직자 출신인 조혜경 지금 대표를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같은 비판이 적용될 수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애당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을 때 많은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일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고 한 다음에 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설이 또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을 아바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고 아예 그냥 두 사람의 갈등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비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속공천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발표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동훈 위원장 개인의 어떤 풀에 있는 사람을 사적인 관계 때문에 임명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저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혜경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뭐 당직에 있었던 뭐 사무자였던 뭐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움직이겠지라고 하는 비판은 좀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4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좀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독립적인 정당이죠. 저는 대표고 모든 문제에서 저는 전혀 자유한국당과의 일체의 뭐 상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그런 건 없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중도 안 되는 그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보여주고 싶었던 저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 생각은 그냥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렇게 해서 위성정당 대표를 맡다가 결국 논란 끝에 이제 물러나는 그리고 저렇게 회한 뭐 불만 그런 눈물 흘리는 장면까지 보였던 4년 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년 전에 그런 실수 논란을 막고자 했을까요? 위성정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의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병립형으로서의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 국민의 미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제시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사람들만을 정말 사심 없이 엄선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겁니다. 그 불출마 이유. 주원규 평론가님,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들어서 해석을 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줄곧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꼼수정당 뭐 그런 표현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 상대가 만드는 위성정당은 뭔가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정말로 순수하다 뭐 그런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말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상당히 위태로워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하다고 하는데 그건 저는 조용하다고 보기보다는 아주 위태로운 뇌관이 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 위성정당에 대한 게 맞대응하기 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효불급한 어떤 대항 체제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처음에 위성정당을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김재원 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독립된 당이지만 같은 정신을 공유한다라는 취지에서 위성정당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고 있는 그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맞대응해서 나온 게 대등한 정당을 만들자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아예 우리 당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 있습니다. 그 조철희 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사실은 조혜정 정책국장 아예 실무자가 들어왔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앞서 넘겨짚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 국민의 미래라는 비례정당의 우선순위가 어떤 멤버들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아마도 과거 권력이 될 수 있는 이 대통령실과 그리고 현재의 권력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과의 그 대립과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너무 조급하고 빠르고 그리고 순발력은 좋겠지만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사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전에 한성교 전 의원 얘기 나왔지만 당시에도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그 순번 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또 재현될 수 있을 거다 막 그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자, 그 선거법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가고 해서 정말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통과된 이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 네. 그것을 논의할 때 당시에 새누리당 계열 정당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위성정당 나온다. 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게 통과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그때 태도를 취하냐면 아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소수당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든지 당원화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들이 포함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더 북돋워 주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민주당은. 도리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만들어야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쪽은 왜 욕을 먹어야 되고 아니요, 위성정당 같은 거 안 만들고 소수정당을 북돋워 주겠다고 한 정당은 욕을 안 먹습니까? 그건 저희 상황이 다르고요. 두 번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을까요?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고 국민들이 다 한 정당에서 자신들이 이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정당이라는 건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선거 제도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현재 위성정당을 만들 때 이 정당은 도구이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조철희 사무국장 얘기가 마치 지금 윤한 갈등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철희 사무국장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술과 관련돼서도 가족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신상의 이유가 네. 그 이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갈등이라고 바라보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이 닻은 올렸는데 위성정당 닻은 올렸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볼게요.